안녕하십니까. 시스템 큐스빛입니다. 조경 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증의 실기 시험 중에서 수목 감별하는 영상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 감별은 120수종이죠. 120수종 중에서 수목명을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지 되고, 수목명은 국가생물표준 목록에 있는 이름 또는 학명으로 작성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름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과 조금 다른 나무들, 특히 아까시 나무, 앵두가 아니라 앵도, 그리고 메타세코이아 6글자입니다. 그리고 피라칸사, 피라칸사스 이런 수목명이 아니라 정확하게 피라칸타라고 작성해 주셔야지 되고, 담쟁이 덩굴이라고 작성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많이 이제 오류가 나는 것이 복사나무, 그래서 복숭아 나무가 아니라 복사나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사나무 유의하셔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우리가 아는 평상시에 주고받는 이러한 수목명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수목 감별에서 표준 수종이라고 등록해준 이 이름 그대로 작성하셔야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2022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수목 수종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나무 이름 중에서 벽오동은 나무라고 부르지 않고 그대로 벽오동이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벽오동, 여기 53번에 벽오동 나무는 벽오동으로 작성하셔야지 됩니다. 물론 수목 표준 리스트에는 꼼꼼하게 찾아보시는 분들은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 벽오동을 찾아보시면 이름이 이렇게 벽오동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시험 규정에 되어 있는 날과 다르게 2022년 3월 28일 날 최종 수정이 되었으므로 벽오동 나무라고 작성하시면 안 되고 벽오동으로 작성하셔야지 정답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 푸시다가 영상 슬라이드가 지나갔을 때 이렇게 영상 수모수종을 한번 반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모수종의 이제 한 수종을 수형 또는 잎, 꽃, 열매, 수피들을 보여주면서 4장의 사진이 슬라이드로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나무들은 살짝 헷갈리거나 조금 이제 정확한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2가지 이름을 동시에 작성하셨다가 두 번째 볼 때 하나의 이름을 2줄을 그어서 지워주는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줄을 그어서 이름을 수정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20수종 한번 이제 이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경 기능사 수목 감별 리스트 이름들을 한꺼번에 기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나무들의 특징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에 이런 특징이 있으면서 꽃이 어떠한 모습일 경우에는 무슨 나무이고 가지가 어떠한 모습일 경우에는 또 다른 수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잘 되는 수종끼리 비교하면서 수목 감별하셔야지만 시험 칠 때 좀 더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별로, 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슷한 집안의 특성을 가진 나무, 특히 꽃 또는 열매가 비슷하게 분류해 놓은 것을 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나무과는 도토리라는 열매가 공통되는 분류가 되겠습니다. 물풀의 나무과는 꽃잎이 4장이면서 아랫부분이 통으로 붙어 있는 것이 물풀의 나무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금목선은 노란색이고, 광나무라든지 집동은 흰색 꽃이고, 미선나무는 살짝 미색의 아이보리색이 꽃잎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꽃이 모두 꽃잎 4장이라는 특징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층층나무과는 꽃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고 잎의 특징을 따르고 있는데, 잎이 중맥을 기준으로 해서 나란히 맥을 갖고 있습니다. 옥수수처럼 나란히 맥을 갖고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그룹이 층층나무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색적인 것은 이제 나란히 맥이 아닌 금식나무가 여기 층층나무과에 있습니다. 자, 진달래과는 진달래꽃도 꽃잎이 5장이면서 통꽃이라 그러죠. 끝부분이 모여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미과입니다. 장미과는 진달래랑 다르게 꽃잎이 갈래갈래 다 찢어진 모습으로 5장이 있는 것이 장미과 나무의 특징입니다. 소나무는 당연히 솔방울이라든지 국과, 그러니까 이제 열매가 독특한 그러한 수종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 소나무과입니다.
자, 느릅나무과입니다. 느릅나무의 대표적인 느티나무, 잎맥이 이렇게 빗살 무늬로 형성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 팽나무는 잎 끝에 맥이 산맥으로 삼출된다는 거, 이런 거 특징적인 거 기억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단풍나무과는 그 씨과, 그래서 열매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콩과도 아시다시피 회화나무처럼 알맹이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들어있는 것처럼 볼록볼록한 친구도 있고, 아카시나무처럼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납작해서 거의 콩 꼬투리만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만, 모두 콩이 형성되는 콩과 식물들입니다. 자, 목련입니다. 목련, 큰 꽃이 열리면서 꽃잎이 5장에서 7장에서 9장까지 형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큰 꽃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감탕나무과입니다. 감탕나무과의 주 특징은 열매죠. 열매에 붉은색, 빨간 열매, 붉은 열매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고, 특히 먼나무와 감탕나무는 열매가 아주 많이 비슷한데 사이즈가, 크기가 감탕나무가 훨씬 크면서 좀 동글동글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잘 관찰해 주시면 좋고요. 특히 또 꽝꽝나무는, 감탕나무에 들어있는 나무들은 상록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록수가 대부분인데 낙상홍은 낙엽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동과에 있는 나무들은 이제 꽃들이 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병꽃 자체도 꽃이 독특하게 생겼죠. 꽃자루가 꽃병처럼 생겨서 병꽃이고요. 가막살도 마찬가지로 그 끝부분이 붙어있는 그 통꽃입니다. 통꽃들로 형성되어 있다. 자, 그리고 수구, 회양목, 그리고 뒤에 있는 묶음으로 보기에는 이게 여기 녹나무라든지 측백나무 정도만 묶음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그 과에 그 수종이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큰 묶음적인 과별로 묶어서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수종들을 변별성 있게 꽃의 색깔, 열매의 모양과 색깔로 분류하시면 빠르게 학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수목 감별 시험은 전국에서 그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옆에 이렇게 문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처럼 되어 있지만, 문제 선택을 하면서 풀 수는 없고요. 시간에 맞춰서 1번부터 20번까지 슬라이드가 지나가고, 20번이 끝나면 다시 1번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이제 한 번 더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총 시간은 20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가시나무부터 참나무과죠. 아까 말씀드렸던 열매가 도토리가 열리는 친구의 그룹인 참나무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나무과에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들입니다. 자, 우선 가시나무, 풋가시나무는 나무 수종으로서 상록 교목입니다. 나머지들은 그러면 낙엽 교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록 교목이면서 겉이, 잎 끝에 뾰족한 침이 있으면은 가시 나무이고요. 끝이 둥글게 광나무처럼 매끈하게 형성되면 북가시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낙엽수입니다. 낙엽수에서는 상수리 나무는 평상시에는 누구랑 비교되냐면 굴 참나무랑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갈, 떡갈은 잎에 자루가 있고, 그 다음에 잎에 몸이 형성이 되는데, 이 잎 자루의 끝이 가지와 아주 밀착되도록 붙어 있으면 손잡이가 갈려버렸다. 그래서 갈참 또는 떡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졸참, 갈참은 잎에 자루가 있고 이렇게 손잡이가 존재하면 1cm 또는 2cm 정도가 존재하면 졸참, 갈참 나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졸참 나무와 갈참 나무는 열매도 그 각두라고 해서 받침대로부터 동구 솟아오른 형태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살짝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졸참나무가 아주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수목 감별할 수 있지만, 사진으로서는 졸참과 갈참이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갈참나무는 좀 더 납작하고 빵떡 같은 모습의 열매 사진이 주어진다. 좀 빵떡 같은 모습의 열매가 주어진다. 또는 다 성장한 열매는 각두와
위에 있는 도토리가 1대1 비율입니다. 그 졸참나무는 1대2 또는 1대3으로 열매가 위로, 도토리가 위로 굉장히 봉긋하게 솟아오르는 특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열매 사진만 보면 졸참, 갈참은 아주 쉽게 수목감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시나무 말씀드린 대로 상록수입니다. 그리고 남부 수종이고요. 그 잎의 가장자리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있는지를 빠르게 체크하셔야지 됩니다. 빠르게 체크하셔서 거치가 있다, 그리고 매끈하다, 그리고 도토리가 열린다, 그러면 가시나무입니다. 자, 풋가시나무입니다. 풋가시나무는 도토리가 있다, 그리고 상록수인 것 같다, 그러면서 잎의 가장자리가 매끈하게 형성된다, 그러면 붓가시나무입니다. 붓가시나무는 목재죠. 목재, 배를 만들거나 모기를 만드는 이 목재의 속안이 보통 참나무들보다 훨씬 주황빛을 띠기 때문에 불다해서 붓가시나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수리나무입니다. 상수리나무는 누구랑 비교한다고요? 굴참나무랑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굴참나무는 그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수리나무 단독으로 그 수목 감별 시험에서 아주 쉽게 그 이름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고불고불한 그 곱슬머리 같은 모습의 각두라고 부릅니다. 각두에다가 이제 봉긋하게 솟아오른 도토리를 보게 되면 상수리 나무 5글자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상수리 나무입니다. 아시다시피 도토리가 가장 맛있는 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토리 나무 중에서 상수리 나무는 해거리를 한다고 하죠.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참나무 속에서 그 종자의 성숙의 특징에서 보면 상수리 나무류들은 개와 다음 해에 익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맛이 좋은 도토리를 생산을 하지만 그 열매가 2년 동안 성숙한다. 처음에 그 수정이 되고 그 다음 해에 도토리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갈입니다. 갈자가 들어가면 손잡이가 갈려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루, 가지에서부터 손잡이가 갈려버린 모습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갈자 들어가는 나무, 신갈, 떡갈 이렇게 그 두 나무를 머릿속에 연상하셔야지 되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파인애플 같은 각두를 가지게 되면 신갈입니다. 파인애플 같은 열매의 각두를 가진 나무는 신갈나무이다. 실제로 신갈나무는 신발 깔창으로 조선시대 이전부터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갈나무는 우리나라 산에서 그 정상부 아래 그리고 또는 이제 그 마을 어기를 올라가게 되면 이 중간부에 서식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아주 분포도가 넓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참나무류 중에서 신갈나무가 가장 많은 분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산하시면 가장 쉽게 보는 나무가 신갈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등산해서 그 등산 정상 부위 있죠. 높은 부위 올라가게 되면은 떡갈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 찬바람이라든지 이제 굉장히 환경이 아주 좋지 못한 곳에서 그 잘 사는 애가 바로 떡갈 나무입니다. 그래서 떡갈 나무는 잎이 두텁고 뒷면에 용모라 그래서 작은 그 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털들에 의해서 그 주먹밥이라든지 이런 떡을 감쌌을 경우에 떡이 이렇게 그 랩처럼 붙어서 그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음식물을 감쌌는 이 이파리가 쉽게 잘 떨어지고 용모에 의해서 부패가 2-3시간 이상 더 지연이 돼서 도시락으로서 쌌을 경우에 음식이 부패되지 않는다라고 옛날에 그 많이 이용했던 나뭇잎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떡에 이제 껍질 그 그 떡에 그 싸개를 했던 나무라서 떡갈나무입니다. 자, 그리고 용모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용모가 많은 떡갈나무는 브라운 베어처럼 이렇게 그 곰돌이 털 같은, 이제 곰돌이의 코털 같은 작은 보드라운 각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드라운 털, 브라운색의 이 털들이 다 타닌 성분이죠. 그래서 모든 성분들이 이제 부패가 잘 안 되고 오래도록 보존하는 그러한 성분들을 많이 품고 있는 게 이 떡갈나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갈참나무입니다. 갈참나무, 그 다음에 졸참나무 이렇게 그 시험에서 헷갈린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이렇게 가지에서부터 손잡이가 보이면 갈참 또는 졸참인데 곱슬머리가 없죠.
곱슬머리가 있었으면은 상수리나무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곱슬머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각두가 납작하고 도토리가 빵떡처럼 만두처럼 납작하다. 그러면 무조건 가을참입니다. 그 졸참나무는 각두에서부터 그 도토리 모습이 봉긋하게 솟아오르게 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각두가 있고요. 1대1 정도로 봉긋하게 솟아오른 거, 1대1 비율로 오른 것을 가을참나무 열매이고, 각두가 있고요. 열매가 쇽 솟아오른 것이 1대2 또는 1대3까지 그 비율로 3번 정도까지 나눠지는 것이 졸참나무 열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각두 크기에 비해서 열매의 크기를 비교해서 그 빠르게 판단하셔야지 졸참과 가을참 나무 그 오류 없이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졸참나무 보여지는 대로 각두가 있고요. 이 열매가 그죠? 이 각두에 비해서 적어도 3배 그죠? 1대3 비율 정도 아무리 납작해도 1대2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졸참나무의 열매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풀의 나무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풀의 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들은 대표적으로 물풀의 나무가 있고요. 밑으로 이렇게 다양한 수종이 시험 범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조경수로서 꽃도 예쁘고 향기도 나면서 수목을 식재했을 때의 활착이라든지 그 우리가 봤을 때 조경수로 썼을 때에 잘 사는 나무들이 물풀의 나무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풀의 나무과 수종들은 좀 정확하게 암기하셨으면 합니다. 물풀의 나무과 전체의 특징을 보자면 물풀의 나무과는 교목도 있고 관목도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제일 큰 특징은 꽃 받침도 4장이지만 꽃잎이 4장인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제일 그 대표적인 특징이 누구겠어요? 여기 있는 개나리가 꽃잎 4장으로 유명하고, 흰 개나리라고 불리는 미선나무도 꽃잎이 4장이고, 향기가 좋은 우리가 라일락이라고 부르는 수수꽃다리도 꽃잎이 4장이고, 금목소라고 부르는 향기가 엄청 좋은 가을에 향기가 엄청 좋은 금목소도 꽃잎이 4장입니다. 자, 봄에 하얀 꽃에 향기가 좋은 쥐똥나무도 꽃잎이 4장, 흰색 꽃인 광나무도 꽃잎이 4장, 이팝나무도 긴 먼지 털이 같은 긴 잎이 꽃잎이 4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적인 이 물풀의 나무과는 꽃잎이 4장이 형성되지 않고 꽃잎이 태화되어서 이렇게 수술 암술만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풀의 나무과에 물풀의 나무 꽃만 꽃잎이 태화되어서 잘 보이지 않고 수술과 암술이 덩어리져서 이렇게 그 약간 포도송이 같이 주렁주렁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매는 납작하고 길쭉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씨앗이 아주 미세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과 바람에 날리면서 번식을 하는 씨과 열매의 특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잎에서는 잎입니다. 잎은 우리가 보통 가지에서 겨울에 동화죠. 겨울 동화, 이렇게 겨울에 있는 동화 중에서도 잎이 형성되는 엽아가 있습니다. 엽아에서 싹이 나와서 이렇게 잎이 형성이 되는데 하나, 둘, 이렇게 5장 또는 7장 정도 형성이 되는 복엽의 특징을 하고 있는 것이 물풀의 나무과 물풀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호두나무랑 비슷하게 형성이 생겼지만, 호두나무는 첫 번째 있는 이 잎을 기수 우상 복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홀수로 있는 이게 유난히 큰 것은 호두나무이고, 동일한 크기로 형성되는 것은 물풀의 나무입니다. 자, 그리고 이팝나무, 물풀의 나무과의 이팝나무는 숫꽃 양성화로 유명하죠. 숫꽃 양성화라는 것은 나무가 2그루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꽃이 숫꽃이 핍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에서는 암술, 수술이 다 있는 양성화가 피게 됩니다. 양성화가 피는 이 나무에서 열매가 형성이 됩니다. 숫꽃이 형성된 나무에서는 아주 탐스러운 꽃들이 가득하지만 열매는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꽃만 존재하거나 양성화를 갖고 있거나
성이 딴그루이지만 숫꽃 또는 양성화꽃 이렇게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잎합나무는 조경수로 너무너무 좋은 나무이죠. 꽃도 흰색으로 화려하고 열매도 검정색으로 조류를 많이 이제 유인하면서 이식 활착률이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잎합나무는 꼭 암기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물풀의 나무과의 광나무입니다. 이름 그대로 밤의 달빛 아래에 빛나는 이 광택나는, 우리가 보이는 여기 바깥에 있는 여기 왁스 재질이 아주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상록, 활력, 관목이 광나무입니다. 자, 광나무는 생울타리 식재로 많이 이제 식재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흰 꽃의 검정 열매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물풀의 나무과라 했으니까 꽃잎이 하나, 둘, 셋, 네 장이죠. 네 장인데 꽃잎이 뒤로 말리면서 안에 있는 수술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무슨 나무다? 광나무이다. 그러면 수술이 잘 보이지 않는 나무는 지똥나무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똥과 광나무는 굉장히 수목감별에서 유사한데 수술이 관찰되느냐 또는 잎의 광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수목감별할 때 정답이 달라집니다. 둘 다 열매는 검정색이기 때문에 변별성이 낮습니다. 자, 지똥나무입니다. 잎이 우선 광택이 나지 않습니다. 반상록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반낙엽이라는 글자처럼 따뜻한 겨울에는 잘 낙엽이 지지 않고 단풍이 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낙엽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술이 도드라지지 않고 그 수수 꽃다리처럼 다소곳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똥나무는 향기도 수수 꽃다리만큼 진합니다. 흰색의 진한 향기를 품는 이 지똥나무, 수술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열매는 새까만 검정색이라는 거, 그리고 잎에 광택이 없는 생울타리용 식재로 수형이 생울타리용으로 나온다는 거,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풀의 나무과의 금목서입니다. 물풀의 나무과의 금목서는 이렇게 꽃잎이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물풀의 나무과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끝부분이 붙어있는 통합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황빛 또는 노란빛이면 금목서, 보랏빛 또는 이제 그 연한 핑크빛이 돌면 수수꽃다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금목서의 가장 큰 특징은 가을에 개화를 한다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향기 좋은 국화처럼 가을에 진한 향기를 품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목서의 또 큰 특징은 상록, 화력, 관목 또는 소금목으로 불리기 때문에 상록수이기 때문에 2024년도 발생했는 잎은 이렇게 살짝 작은 버치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2024년도 발생했는 이 잎이 2025년, 2026년 그 이상도 낙엽이 지지 않고 나무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쯤 됐을 때는 가장자리에 거치가 매끈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목서는 그 가장자리 거치가 매끈한 잎들을 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상록, 그 화력, 관목이면서 거치가 대부분 둔탁해지는 그러한 잎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꽃이 백색 계열이는 은목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백색 계열이면서 늦은 가을에 또 꽃이 피면서 잎의 모양이 은목서처럼, 은목서는 이 정도의 거치가 심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뾰족한 거치가 있는 그 나무가 있어요. 얘는 구골나무, 구골목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목서는 조금 더 잔 거치가 있고 큰 거치가 있는 것은 구골목서 또는 구골나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험에서는 이제 금목서만 출제가 됩니다. 자, 수수꽃다리입니다. 수수꽃다리 꽃잎이 하나, 둘, 셋, 네 개. 물풀의 나무과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꽃이 여기 통으로 붙어 있는 개나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분홍빛, 보랏빛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꽃다리의 가장 큰 특징은 꽃이 하트 모양이죠. 하트 모양에 있는 잎이 누가 있냐면 박태기가 있고요. 그리고 개수나무가 있죠. 그래서 개수나무, 그 다음에 박태기 나무, 요런 애들은 하트 모양의 잎을 갖고 있다. 특히 개수나무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에 레이스처럼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박태기 나무는 끝부분이 종이컵에 그 입술 닿는 부위에 있는 것처럼 끝이 뒤로 살짝 말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 모양의 잎, 우리가 보통 부를 때는 심방형, 심장이기 때문에 심방형 그 잎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수꽃다리입니다.
자, 그리고 물풀의 나무가에 이제 미선나무입니다. 흰 개나리라고 불리면서 꽃잎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끝부분에 붙어 있는 그런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선 한자로 이렇게 부채 선자 해서 이렇게 그 열매가 이렇게 부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선나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미선나무는 우리가 필기 1차 시험에서 그 우리나라 일속일종 그죠? 외동인 그런 집안의 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속일종 미선나무입니다. 자, 그리고 개나리입니다. 개나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꽃잎이 하나, 둘, 셋, 네 개이고요. 개나리인데 꽃잎이 5장인 것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그 유명한 영춘화입니다. 그래서 영춘화와 개나리를 구분하시는 방법은 영춘화는 꽃잎이 5장 또는 6장 5장 또는 6장의 꽃잎을 가진 애는 영춘화이다. 이름 보면 똑같은 시기에 개화를 해서 노란색 꽃을 이제 아름답게 능수형으로 아래로 흐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나리도 여기 잎이 보이죠? 잎은 긴 입술 모양이면서 끝부분에 이렇게 장거치가 있는 것이 개나리의 특징입니다. 개나리는 그냥 근접사진 또는 원근사진 모두에서도 수목감별이 아주 쉬운 수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